안녕하세요. ETF 처음 공부를 쓴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파킹형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파킹형 ETF가 뭐냐면 하루만 돈을 넣어도 이자 수익이 생기는 이런 상품들을 이제 파킹형 ETF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4조 원 가까이 자금이 모였고 시가총액이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가서 ETF 순위를 보면 여기 상위 5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중에 4개가, 무려 4개가 이 파킹형 ETF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킹형 ETF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돈을 넣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최근 기사에 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자사의 상품인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ETF의 총 보수를 기존의 0.05에서 5분의 1 수준인 0.0098%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수료는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에 최저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제일 낮은 것들이 0.01% 정도이고 이것도 뭐 0.01%에 거의 가깝죠. 그래서 약간 경쟁하면서 수수료 낮추기 경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으니까 유리한 부분이고요.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ETF들 보면 미국 ETF보다도 훨씬 더 보수가 적게 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킹 ETF가 나오게 된 이유가 파킹 통장이 유행하면서 나오게 된 건데요. 파킹 통장은 주최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이런 통장이 원래 있었죠.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수시 입출식 예금인데 이 경우에는 금리가 뭐 0.1% 수준으로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에서 파킹 통장이라는 걸 내놓은 거예요. 예금은 금리는 높은데 만기가 긴 단점이 있죠. 그래서 파킹 통장이라는 걸 내놓고 CMA나 MMF처럼 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데 이자는 높게 제공해주는 그런 틈새 상품으로 내놓고 있는데 요즘에는 시중은행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본 거고요. 가장 금리가 높은 게 광주은행 365 파킹 통장이라는 거예요. 금리가 뭐 3.5%까지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한이 좀 있습니다. 신규 고객이어야 되고 비대면으로 가입해야 되고 1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연 3% 기본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0.5%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만 이벤트 금리로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가입 금액이 커지면 기존의 요구불 예금처럼 0.1%밖에 금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 있는 파킹 통장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어떤 마케팅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 이렇게 파킹 통장들이 인기를 끌면서 ETF에서도 파킹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파킹형 ETF가 새로 나온 게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단기자금형 ETF 혹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런 상품들이 특징이 뭐냐면 투자 대상이 머니마켓, CD금리, KUFR 금리, 단기채권 같은 거에 투자를 합니다. 수익률은 보통 머니마켓이 가장 크고요. CD 1년물, 91일물, KOFR 순으로 금리나 수익률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수익률이 왜 이게 더 높으냐라고 하면 상대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금융상품은 리스크가 크면 그 대가로 수익을 더 주는 것이고 리스크가 없으면 없는 만큼 수익이 낮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그림은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에서 조회를 한 거고 KOFR, CD 91일물, MMF의 금리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MMF가 가장 높고 KOFR이 가장 낮죠. 파킹형 ETF 종류를 ETF 조회하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채권에 들어가시면 쭉 모여 있어요. 시가총액 높은 애들이 전부 다 파킹형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8조, 7조, 5조 뭐 이런 식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파킹형 ETF에서 투자하는 상품들이 ETF 이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ETF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어떤 대상에 투자하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머니마켓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MMF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ETF로 만들어 놓은 거죠. MMF 펀드고 머니마켓 펀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ETF로 만들었다. 3개월 이내 은행, 회사채 등 초단기 채권에 투자한다. 기본적으로 회사채도 들어가죠. 그리고 만기도 길죠. 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더 높을 수 있다. 왜냐?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CD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CD는 우리말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해요.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서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 증서. 즉, 이 통장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91일물, 1년물 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머니마켓 대비해서 안정적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금리가 낮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KOFR이라는 것은 뭐 코리아 오버나이트 레포 레이시라고 하는데 쉽게 무위험 지표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이 없는 금리다. 위험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는 이길물, 즉 다음 날에 결제가 되는 그런 거래에서 사용되는 금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RFR이라고 해서 리스크 프리 레퍼런스 레이트, 무위험 지표 금리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파킹형 ETF가 어느 게 성과가 좋냐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2024년 2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성과를 조사해 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상품 중에 가장 늦게 나온 게 2월 6일 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춘 거고, 3개월이 좀 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기간 수익률 그리고 연환산 수익률 조사를 해보면 머니마켓 액티브가 가장 높습니다. 4.32%. 얘는 보수도 좀 비싼 편이에요. 0.05%. 보수가 비싼데 수익률이 높죠. 네, 그렇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게 여기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액티브. 굉장히 이름이 긴데 1년이라는 거가 특징이고,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가 CD죠. 요 밑에도 CD 금리 있죠. 그래서 CD는 CD인데 요 CD 금리라고 돼 있는 것들은 91일물. 요거는 1년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액티브라서 펀드 매니저가 좀 더 신경 써서 굴리고 있다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요 타이거 상품 같은 경우에는 CD 1년물인데 0.75%. 요게 수수료를 최근에 뭐 이렇게 낮춘 거죠. 그전에 0.05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이게 시가총액이 8조예요. 1등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ETF 1등인데 이게 기존의 파킹형 ETF 중에서 보수가 가장 낮았었어요. 0.02%. 가장 낮았었는데 타이거가 더 낮은 0.0098%로 더 낮췄죠. 그래서 이 시장을 공략하겠다, 경쟁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CD금리들 있고, 그리고 KOFR이 있는데 얘네가 수익률이 좀 더 낮죠.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액티브라서 KOFR 금리 플러스 알파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성과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보수 차이도 있죠. 0.02%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킹형 ETF 같은 경우에는 머니마켓이냐 아니면 1년 CD냐 뭐 91일 CD냐 KOFR이냐 아니면 단기 채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성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어느 게 제일 좋냐라고 하시면 난 진짜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 KOFR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무위험 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안정적일 수 있고, 머니마켓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정도 리스크는 괜찮다라고 하시면 이제 머니마켓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수익률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매매 수수료죠.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살 때, 팔 때 모두 매매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거래하는 계좌의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 모 증권사는 뭐 제가 자주 거래하는 삼성증권인데 IRPDC에서는 매매 수수료가 0이에요. 0. 매매를 할 때 전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SA에서는 유관기관 재비용률이란 게 있어요. 0.0042% 이지만 요게 나갑니다. 요게 뭐냐면 증권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아니고 뭐 한국거래소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가져가는 비용이에요. 근데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그것도 안 받는다. 네, 굉장히 유리한 혜택이죠. 그러니까 예금성인 ETF를 사더라도 퇴직연금 계좌에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ISA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0.497% 굉장히 높죠. 매매할 때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계좌를 하거나
요렇게 해서 수수료가 낮은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파킹형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즉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수익금의 15.4%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IRP, DC, 연금저축, ISA 같은 절세 사총사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 저율과세, 비과세 이런 혜택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도 절세 계좌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15.4% 세금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5%다. 그런데 이 배당소득세 혹은 이자소득세 15.4% 빼고 나면 뭐 3점 후반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관리를 잘 하는 게 실질 수익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상장됐어요. 4월 23일 날 상장된 건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은행 양도성 예금이 CD라고 했죠. CD인데 1년 물짜리. 아까 타이거에서 상품이 나왔는데 그게 수수료가 0.0098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상품은 이 CD 금리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액티브라는 걸 이 상품 이름에 명확히 명시를 해놨어요. 이 플러스 액티브가 뭐냐면 1년 은행 CD 금리에 0.5% 추가 금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 금리형 ETF 중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추가 금리 조건이. 자세히 보면 코스피 200 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하면 연환산 0.5% 수준의 금리를 추가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1년에 0.5%더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거를 1할, 그래서 365일로 연환산한 추가 수익을 특정 일에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했던 시기를 조사해 봤습니다. 200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총 1150일 나왔어요. 총 영업일이 뭐 8천, 9천일 정도 되는데 코스피 200 움직임이 1% 이상 상승했을 경우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걸 금리로 환산을 하면 즉 0.5%를 365일로 연환산해서 이 횟수만큼 더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2000년 초반 같은 경우 코스피 200 주가 변동이 클 때는 1% 이상 상승한 날짜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때는 보시면 대략 연간 추가되는 보너스 금리가 0.18, 0.16 정도 나와요. 그리고 2016년, 17년, 18년 요쯤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낮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낮을 때가 0.02, 0.03 정도. 요 정도 수준의 금리가 나왔어요. 자, 여기 이 금리는 하루치가 아니고 1년씩 무빙한 겁니다. 내가 2000년 1월 1일에 이 상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기다렸다. 1년 동안 갖고 있었다 했을 때 1년 누적 초과 수익. 이 액티브 부분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나왔을 거다라고 추산할 수 있고 이게 확정이 아니죠. 확정이 아니라서 어떨 땐 높고 어떨 땐 낮고 할 수 있다. 최근을 보면 뭐 한 0.1%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추가 금리, 이 액티브에서 들어가는 추가 금리의 기대 수익률이 이 기간을 전체 평균을 해보면 0.1%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보여준 0.5%가 아니고 0.1% 정도 된다. 이 0.5%는 연의 0.5%예요. 매일 1%씩 상승을 했으면 0.5%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건 0.04에서 0.2 정도. 그래서 평균 0.1 정도. 그래서 이 상품이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0.1%를 더 주면 얼마나 줄까? 아까 봤던 이 데이터를 다시 보면 이 두 번째 있는 게 1년 CD 금리잖아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액티브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75에서 0.1 그러면 3.85 뭐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매력적인지는 각자가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킹형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통 증권사 거래 안 하셨던 분들은 은행의 파킹 통장 많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은행 금리가 낮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파킹형 ETF 그냥 증권사에서 그냥 매매하면 되는데 처음에 굉장히 낯설고 어렵지만 해보면 또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